유선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4월 2일 관세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다다음 주긴 한데요. 다다음 주긴 하지만 지금부터 4월 2일로 이어지는 구간 사이에서 사실상 31일하고 1일을 제외하면은 시간이 있는 건 이번 주가 끝이거든요. 아마 관세에 대한 협상 시기에 대한 뉴스들이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오지 마지막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관세에 대한 협상이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훨씬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한 주, 여러 국가들과 트럼프가 협상을 하는 한 주는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를 통해서 관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번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어느 정도 관세를 어디에다가 부과할지에 대한 내용은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예 대놓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Dirty 15. 야, 관세에서 우리가 적자를 보는 상위 15개의 국가, 야, 니네들 우리가 표적 관세 부과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사실상 표적 관세를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국가로 예상이 되는 것들 중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겠죠. 지금 여러 국가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9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적자 1위는 중국, 그 다음엔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그 다음에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놓고 이번에 트럼프가 야, 한국은 부과하는 관세 대비 4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몇몇 추가적인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캐나다, 인도,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까지 이 더티 15에 포함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그래도 다행히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장 마감 때 주식이 상승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관세에 그래도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를 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상호주의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할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 국가별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일단 니네가 내려야 우리도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국이겠죠. 이미 트럼프가 대놓고 한국의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좀 제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한국의 관세가 이게 기본적으로 WHO에서 대접받는 국가 리스트가 있거든요. VIP 리스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안에서 관세 부과가 이제 13.4%로 이미 정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FTA,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 조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과되는 관세 자체는 0%에 거의 수렴합니다. 거의 0%에 수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관세 장벽이란 부분. 비관세 장벽이란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야, 한국 니네는 우리한테 관세만 부과할 뿐 안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인증 절차라든지 기술 규제라든지 보건위생이라든지 통관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관세는 우리의 4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트럼프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바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관세가 아님에도 관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 한국 내에서 생산이 되면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외국에서 생산되면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비관세 장벽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비관세 장벽은 미국에서도 거의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을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FTA를 감안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아마 동일한 계단에 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한국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압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관련해서 미국이 적자를 보는 순위 9위입니다. 이 불공정 무역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연합뉴스나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한국이 미국의 수입 물품을 올리겠다. 우리가 수입하는 여러 가지 비율들을 미국에다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겠다.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협상 중이다라는 뉴스가 약 한 3, 4일 전에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한국의 관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의외로 재미난 건요. 한국의 관세 시나리오들 중에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을 봤을 때 가장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0%에서 1%, 그러니까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FTA의 존재가 있고 이번에 사실 멕시코하고 미국하고도 무역 협상했잖아요. 근데 USMCA에 포함되는 제품은 무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충분한 협상력과 수입품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와 FTA에 대한 존재를 고려할 때 아마 관세율이 지금과 같은 관세, FTA에 포함되는 품목에 관련해서 모두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0%에 수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말씀드렸지만 비관세 관련된 압박을 현재 한국에 진행 중이기도 하고 한국 내의 정치가 굉장히 오늘도 여러 뉴스가 나왔지만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관세 장벽이 일부 반영이 되고 협상이 부분적으로만 성공할 경우 결국 중간 시나리오가 작동되게 되게 되면서 정치적 압박을 위해 5에서 1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아예 협상이 실패를 하고 비관세 장벽이 아예 반영이 된다라면 한마디로 야, 내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이렇게 무역 적자 보는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니네들이 수입하는 물품 우리 이거 협상으로 마무리 못해라고 해석을 해서 아예 여기에 대한 협상이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결국 MFN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MFN 관세라는 게 뭐냐면 바로 최혜국 한마디로 WHO에서 여러모로 대접을 받는 최혜국 기준으로는 관세가 13%가량 한국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에 똑같이 대응을 해서 13.4%에 해당하는 MFN 관세율이 미국이 한국에게 부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FTA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높게 13.4%로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저도 요거를 다 조사를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의외로 미국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 내에서 애널리스트들은 관세는 의외로 한국에는 높게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 관련해서 한국이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부분들의 결과는 당연히 이번 쪽은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게 되겠지만 결국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으로는 낮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관세 관련해서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섹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된 곳. 사실상 반도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제품들이 현재 제조업 관련해서 이게 좀 분업화가 잘 이루어진 제품일수록 분업화가 잘 된 제품일수록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아질수록 사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빅테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글로벌 회사일수록 더 많은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결국 관세 부과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탁기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나서 1년 만에 가격에 대한 상승이 13% 상승을 찍기도 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난 이후 13%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이 있었고 이런 가격에 대한 상승이 약 4년간 관세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가 됐다라는 점은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래도 좀 신기한 점이라면 4년간 관세가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상승 이후에는 그래도 그게 유지가 됐다라는 점이 어차피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11% 상승이 가지고 올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탁기가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가 세탁기에 관세 부과를 하면서 11% 13%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관세 부과로 인한 일회성의 급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견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의 가격 상승 동안 원래 기업들이 하고 싶은 전략은 조금씩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전략이 조금 더 원하는 전략이겠지만, 만약에 마진이 적게 남는 비즈니스일수록, 특히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야, 내가 이 관세로 인한 모든 가격 상승을 부담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마진을 낮게 가져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월마트의 제품을 공급한 업체들한테 미안한데 너네들이 탱킹을 해라. 관세로 인한 상승을 너네들이 가격을 10% 이상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니네들 제품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대놓고 중국이나 중국 관련된 업체들한테 아예 대놓고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마진이 적게 남는 비즈니스일수록 빠른 가격에 대한 상승을 예상하게 되게 되면서 수요의 하락과 소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을 텐데, 자국 내에서 공급망과 수요가 활성화된 곳은 반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반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 내의 제품들을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가운데 해당되는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클리블랜드 스틸 같은 기업이나 US 스틸 같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사이드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미국에 대한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으로 제조업들이 리턴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사업인데 바로 에너지 사업이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더 많은 원유를 사용하고 더 많은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 가격의 상승보다는 더 많이 매출을 늘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너지 자체를 미국 내 제조업 기업들에게 조금 더 도입하게 되게 되면서 조금 더 팔아먹게 되게 되면서 동시에 트럼프의 푸시도 같이 받게 되게 되면서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